연습 문제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과 2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은 서로 각각 이등분함을 증명하라. 자, 요거랑 같은 명제를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한 대각선에 물론 평행사변형에서입니다. 평행사변형 한 대각선의 중점을 찍으면 중점은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한다. 네, 이거랑 같은 의미죠. 그죠? 그러면 이제 두 대각선 서로 이등분하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증명은 ABCD라는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점 B에서 A로 가는 요 벡터를 A 벡터, 이제 B에서 C로 가는 요 벡터를 B 벡터라고 생각하고, 예, 여기 있는 두 대각선이 만나는 점을 P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럼 일단 오른쪽에 요 명제를 생각해서 P를, 점 P를 어떻게 잡냐면 대각선 AC의 중점을 잡았다고 하겠습니다. 중점이라 하자. 네, 중점 잡는 거는 뭐 어렵지 않을까요? 컴퍼스 같은 걸로 잡을 수 있죠. 이렇게 라고 하자. 그러면 이게 중점이 무슨 말이냐면 BP 벡터는 BA 벡터에다가 플러스 A에서 P로 가는 벡터라고 쓸 수 있죠. 그죠? 요렇게 가는 벡터는 요렇게 가는 벡터랑 같다라는 것이고, 요거는 BA 벡터에다가 플러스 지금 AP 벡터인데 지금 P를 AC의 중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AC 벡터의 딱 절반입니다. 그죠? 2분의 1의 AC 벡터라고 쓸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BA 벡터는 여기 제가 A 벡터라고 썼고요. 그리고 2분의 1 AC 벡터는 마이너스 A 벡터에다가 B 벡터를 가면 AC 벡터가 되죠. 그죠? 요렇게 가는 거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벡터를 갖다가 플러스 B 벡터를 가면 AC 벡터랑 같습니다. 그쵸? 요걸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계산하면 자 2분의 1 A 벡터가 나오고요. 플러스 이렇게 계산하면 2분의 1 B 벡터가 나옵니다. 네, 결국 2분의 1로 묶으면 A 벡터 플러스 B 벡터가 되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요? A 벡터 플러스 B 벡터라는 거는 A 벡터 플러스 B 벡터니까 B, D 벡터입니다. 이게 바로 2분의 1의 B, D 벡터죠. 그쵸? 그러니까 BP 벡터는 B, D 벡터의 반이라는 겁니다. 절반.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P라는 점은 대각선 BD를 이등분한다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따라서 P는 대각선 BD의 중점이다. 이렇게 증명을 하죠. 물론 이제 똑같은 증명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P를 BD의 중점이라고 잡고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 P는 역시 AC의 중점이다 라는 걸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실 수가 있겠죠. 네, 다음은 1차 독립이라는 개념을 정의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라 라는 게 있습니다. 자, 1차 독립. 선형대수학을 배우셨다면 굉장히 쉬운 개념이긴 한데 뭐 안 배우신 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 1차 독립과 1차 종속의 정의를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n개의 벡터가 있는데요. A1, A2부터 AN까지 n개의 3차원 벡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n개의 벡터에다가 스칼라 또는 실수를 하나씩 다른 실수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A1 벡터에는 K1이라는 실수를 곱하고 A2에는 K2라는 실수를 곱해서 이렇게 A에는 KN이라는 실수를 곱해서 다 더합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를 사실 1차 결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 n개의 벡터를 1차 결합한 형태고요. 이 1차 결합한 형태가
0벡터가 만약에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요식을 만족하는 K1, K2, K3가 K1, K2, K3가 항상 다 0을 집어넣어야지 0벡터가 된다. 그러면 이 n개의 A1부터 A2, AN까지 벡터는 1차 독립이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자, 요 개수들이 다 0만 집어넣어야지 요식이 만족한다. 그러면 요 n개의 벡터들이 1차 독립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렇지 않고 요 개수 K1, K2, Kn 중에 하나라도 0이 아닌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최소한 그러면 요 n개의 벡터들은 1차 종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도 좀 나올 텐데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1차 독립과 1차 종속이 어떤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 3차원 유클리드 공간 E3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여기가 X, Y, G죠. 그러면 만약에 3개의 벡터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A, B, C가 주어졌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일반적인 벡터 A 벡터, B 벡터, C 벡터가 있다고 한다면 이 3개가 1차 독립이다 라는 거는 이 3벡터가 같은 평면 위에 있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같은 평면 위에 있지 않다. 그게 바로 이 3벡터가 1차 독립이다 라는 기하학적 의미입니다. 참 A번을 기하학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1,-1,을 볼까요? 1, 1,-1,0이니까 여기죠. 그죠? 여기가 A 벡터가 되겠습니다. A 벡터 좀 작은데 알아보실 수는 있겠죠. 자, B 벡터 0, 2, 0, 2, -1 아래쪽이네요. 이렇게 색깔을 좀 다르게 이렇게 아래로 간 게 B 벡터고요. 그리고 C 벡터는 2, 0, -1, 0, 여기 2로 가고 y는 0이고 -1이면 요 밑에 있겠네요. 그죠? 요렇게 이 세 벡터가 하나의 평면을 이루는지 그러면 이제 1차 종속이 되는 거거든요. 이 세 벡터가 이렇게 좀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기울어진 평면 위에 A 벡터, B 벡터, C 벡터가 다 하나의 평면이 포함이 돼버리면 그럴 때 이 3차원 벡터는 1차 종속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수적으로는 아까 0이 아닌 K1, K2, K3 중에 하나라도 0이 안 되면 1차 종속이다 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1차 종속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번 실수 K1에다가 A 벡터, 실수 K2에다가 B 벡터, 실수 K3에다가 C 벡터에서 0 벡터가 되는 K1, K2, K3를 한번 조사해 보자는 거죠. 자, 이거는 각각 성분을 곱했으니까 K1이고 2K3가 되고요. Y 성분은 -K1에다가 플러스 2K2, G 성분은 이렇게 곱하면 하나 있겠죠. -2K2에 이렇게 곱하면 -K3가 우변의 0벡터가 되는 요 식을 만족하는 걸 해보면 X 성분이 0이어야 되고 Y 성분이 0이어야 되고 G 성분이 0이어야 됩니다. 자, 이걸 1번식, 2번식, 3번식이라고 한다면 1번식과 2번식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없어지죠. 그죠? 그러면 2라는 게 있는데 그래봤자 2K2랑 2K3는 0인데 2라는 거는 다 양변에 2로 나눠주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 식이 바로 3번식하고 똑같거든요.
왜? 마이너스 2? 예, 3번씩이 됐죠. 그죠? 그죠? 그러면 2식과 3번씩을 더하면 좌변은 0, 우변은 0. 항상 참이거든요. 항상 참. K2가 어떤 수가 되건 K3가 어떤 실수가 되건 그죠? 항상 참이 나옵니다. 자, 그런 얘기는 K1, K2, K3가 무조건 0이 돼야지 이 식을 만족한다 라는 게 아니라 0이 아니어도 이 식을 만족하는 K1, K2, K3가 있다. 여기 바로 그죠? 0이 아닌 K1, K2, K3가 적어도 하나는 이상은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 벡터는 1차 종속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B번 한번 볼까요? B번 A 벡터가 1차 독립이다라는 거, A가 0벡터가 아니라는 거는 예, 동치다. 예, 그 말이죠. 자, B번 이렇게 한번 동치 명제를 써보겠습니다. A가 1차 종속이다 라고 하는 거는 A 벡터가 0벡터이다. 예, 이거랑 B가 사실 동치 명제죠. 그죠? 대우를 만들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이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A가 1차 종속이다 라는 말은 이게 뭐냐면 스칼라별을 곱해서 지금 여러 벡터가 1차 종속이다 그러면 각각 벡터의 스칼라 K1, K2, K3를 뭐 곱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니까 하나 벡터만 주어졌는데 그 벡터의 스칼라를 곱해서 1차 결합한 게 0벡터가 될 때, 네, 0벡터가 될 때 이게 1차 종속이라고 했으니까 K가 0이 아닌 K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인 K가 0이 아닌 K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K가 0이 아니란 얘기는 K가 0이 아니란 얘기는 지금 K의 A1 벡터, K의 A2 벡터, K의 A3 벡터가 0 벡터가 만족한 K가 0이 아닌 걸 곱했는데 그게 다 0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A1, A2, A3가 꼭 0이 되어야 합니다. 예, 이 말은 A 벡터가 0 벡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럼 이제 요 방향 됐죠? 반대 방향을 한번 볼까요? 반대 방향, 요 방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이 지금 요거죠. A 벡터가 만약에 0벡터다. 자, A 벡터가 0벡터면 여기다가 임의의 0이 아닌 자, 0이 아닌 어떤 스칼라 그걸 K라고 해보죠. 0이 아닌 스칼라를 A 벡터에 곱해봅니다. 그러면 KA1, KA2, KA3가 되는데 근데 결국 이게 A 벡터가 0벡터였으니까 양쪽에 스칼라를 곱해도 0벡터가 되죠. 그쵸? 네, 그럼 이 결과를 관찰해보면 이게 바로 0벡터가 되는 이 식을 만족하는 어떤 실수 하나를 찾았는데 예, 찾을 수 있는데 그게 0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바로 요 주어진 벡터의 1차 결합 형태에서 살펴보는 요 벡터들은 1차 종속이다. 자, A 벡터는 1차 종속이다. 예. 우리 보통 여러 개의 벡터를 이렇게 1차 결합해서 이 A1, A2, AN이 서로 1차 종속인지 1차 독립인지를 살펴봤는데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만 있을 때는 이런 B번같이 이런 성질이 있구나 라는 걸 근데 사실 하나로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는 보통 몇 개의 일반적인 유클리드 3차원 공간에서는 3개의 벡터를 가지고 그게 종속이냐 독립이냐를 살펴보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클리드 3차원 공간에서 세 벡터가 1차 종속이다라는 거는 하나의 평면에 다 세 벡터가 있는 거고 1차 독립이다라고 하는 거는 세 벡터가 절대로 한 평면에 있지 않고 각기 다른 공간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한 공간 위에 평면상에 세 개가 쏙 들어가지 않을 때 그럼 1차 독립이 된다라는 게 기하학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C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A 벡터, B 벡터, C 벡터는 우리가 많이 본 벡터죠. 미분적 분학에서 I 벡터, J 벡터, K 벡터입니다. 이거 1차 독립이죠. 1차 독립. 왜냐하면 기하학적으로 보면 I 벡터, J 벡터, K 벡터는 하나의 평면 위에 쏙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IJK는 1차 독립이다 라고 예, 할 수 있는데 이제 1차 독립과 1차 종속의 판정 정의를 하면 K1과 A 벡터 1, 0, 0 K2와 B 벡터 K3와 C 벡터가 0 벡터가 되는 K1, K2, K3를 찾아봐야죠. 다 0이 되는지 최소한 0이 아닌 K1, K2, K3가 하나라도 존재하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자, 요걸 계산하면 K1, K2, K3 이게 좌변이 되고 우변은 0, 0, 0입니다. 자, 벡터의 동치에 따라서 이게 같은 말은 K1도 0이고 K2도 0이고 다 0이게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이 세 벡터의 1차 결합이니까 A 벡터랑 B 벡터랑 C 벡터는 따라서 A 벡터, B 벡터, C 벡터는 1차 독립이 되는 거죠. 다 0이 되어야 하니까. 네, 정의에 따라서.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이런 개수들이 다 전부 다 0이 되면 1차 독립이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그러니까 IJK 세 벡터가 예, 단위 벡터가 예, 서로 1차 독립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 평면이 위에 있지 않다. 자, 네, 다음 D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D번도 흔히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만약에 예, 지금 A1부터 AN까지 n개의 벡터가 있는데 최소한 2개 이상 예, 이게 만약에 1차 종속이면은 요 n개 중에 하나의 벡터를 뽑았을 때 이 하나의 벡터는 뽑고 남은 나머지 벡터들의 1차 결합 나머지 벡터들이 1차 결합 표현된다라는 게 이제 1차 종속의 특징입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A1 벡터, A2 벡터, AM 벡터라는 이 벡터를 모은 집합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1차 종속 집합이다 라고 하는 게 요 위에 요 n개 벡터가 1차 종속이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1차 종속이니까 정의에 따라서 어떤 ki라는 스칼라 값이 존재해서 0이 아닌 스칼라 값이 존재해서 such that A1, A2 벡터 이렇게 KN, AN 이런 1차 결합으로 했을 때 0벡터가 요식을 만족하는 중간에 최소한 개수가 0이 아닌 개수가 하나가 있다. 이게 바로 1차 종속이다. 얘네들이 1차 종속이다라는 게 정의죠. 예, by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자, 요 말은 다시 한번 써보면 K가 요 중간쯤에 KI번째, AI번째 벡터가 요 어딘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만 좌변을 놔두고 KI 우변에는 나머지는 다 우변으로 넘겨보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K1, A1 마이너스로 묶으면 K2, A2 자, 요만큼 빠지고 요 벡터 하나 빠지고 KN AM 벡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다 우변으로 넘겼습니다. 자, 근데 지금 KI라는 스칼라 실수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에 KI로 나눠줍니다. 마이너스 KI분의 1 이렇게 하고 요거를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대로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다시 한번 전개를 해볼까요? 마이너스 KI분의 K1 A1 벡터 요게 앞에 곱해진 스칼라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k i분의 k2의 a2 벡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ki의 kn의 an 벡터. 자, 요 우변에는 a i번째 요 벡터만 빼고 나머지 a1, a2, an 그러니까 이 중간에 하나의 벡터 빼고 그 벡터를 제외한 나머지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되죠. 그쵸? 예, 이 말이 바로 요 말입니다. 적어도 하나의 벡터, 요 벡터는 나머지 하나를 뺐으니까 여기는 n-1개의 a1, a2, an까지 n-1개의 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게 지금 요 말이 된 겁니다. 괜찮죠? 자, 4번에 2번 한번 볼까요? 자, 유클리드 3차원 공간에서 4개 이상의 벡터들은 1차 정속이다 라고 하는데, 자, 이 경우는 선형대수에서 좀 배우긴 하는데요. 요거는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미분적 분학에서 저희가 3차원에서는 i 벡터, j 벡터, k 벡터가 저희가 기저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기저라는 거는 요 세 벡터만 있으면 E3에 있는 유클리드 3차원 공간에 있는 임의의 어떤 벡터 하나가 A 벡터가 있다. 임의의 벡터입니다. 그 임의의 벡터는 I, J, K의 결합으로 A를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A 벡터를 예를 들어 뭐 A1, A2, A3라고 한다면 요거는 이 스칼라 A1의 I 벡터, 스칼라 A2의 J 벡터, 스칼라 A3의 K 벡터 이렇게 쓰면은 어떤 의미의 A1, A2, A3 벡터도 다 이런 IJK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되죠. 그죠? 이게 바로 IJK라는 벡터가 유클리드 3차원 공간의 기저입니다. 기저. 그래서 기저의 개수가 차원의 개수랑 같거든요. 2차원 유클리드 공간이면 기저가 2개, IJ. 3차원 공간이면 기저가 3개, IJK.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1차 결합, 1차 종속을 판정할 때 4개의 3차원 공간인데 4개 또는 그 이상의 벡터들은 결국 서로 1차 종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4개가 서로 독립이다?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미분적 분학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사실 선형대수학에 가면은 요거를 자세히 배우긴 하는데 저희는 선형대수학은 이미 배우고 오신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해도 그렇구나 그렇구나라고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풀어보겠습니다. 5번의 첫 번째는 임의의 벡터에 대해서 실수 A K고요. K-K를 벡터에 곱하면 이렇게 곱하는 거는 괄호를 없애는, 그러니까 K를 먼저 A 벡터에 곱하고 그 벡터에 마이너스를 곱한 거는 같다라고 했는데 제가 정리 1.1 증명할 때 이런 걸 했었죠. 마이너스 1 곱하기 A 벡터는 마이너스 A 벡터랑 같다라는 걸 그냥 정리 1.1에 증명할 때 그냥 가져다 썼었습니다. 자, 그걸 연습 문제 5번에서 제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증명 A번을 한번 해보죠. 자, 일단 K가 임의의 실수입니다. K가 좌변을 한번 볼까요? 좌변 마이너스 K라는 실수에다가 A 벡터를 이렇게 해보죠. A1, A2, A3 A1, A2, A3는 뭐 임의의 성분이 되겠죠. 그죠? A1, A2, A3는 실수고 좌변은 이렇게 되는데 자, 벡터 이 스칼라 곱에 따라 이렇게 각 성분에 곱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KA1, 마이너스 KA2, 마이너스 KA3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다시 한번 쓰면 마이너스를 먼저 뺄 수 있죠.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k 곱하기 a1이라는 거는 실수에 마이너스 곱해진 거니까, 그죠? 이 마이너스는 우리가 이미 실수 세계에서는 마이너스 1 곱하기 ka1 실수, 이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밖으로 뺍니다. 이렇게. 그러면 ka1, ka2, ka3라는 게 되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 다시 또 k를 뺄 수 있죠. a1, a2, a3가 되고 마이너스 1 곱하기 k의 a 벡터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게 저희가 원하는 원하는 바가 되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1 곱하기 실수 하면 이게 우리는 알고 있죠. 뭐 마이너스 1 곱하기 2는 마이너스 2, 이런 건 실수 세계에서 이미 통용된 거니까 마이너스 k의 a 벡터다. 우변이 나왔습니다. 약간 장난 같긴 한데 아무튼 저희가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다는 거는 a 벡터의 마이너스 벡터랑 반대 방향, 이 벡터는 a 벡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a 벡터는 반대 방향이죠. 그죠? 요런 기하학적 의미인데 그거랑 a 벡터, 요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요 벡터랑 같아진다는 의미거든요. 어떤 마이너스 1 스칼라벨을 하는 거는 이 벡터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벡터가 된다라는 기하학적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자, A번은 됐고 B번은 임의 실수에 대해서 0벡터의 실수를 곱하면 0벡터다. 자명하죠. 그죠? 어떤 임의 실수를 0벡터에 곱하면 바로 성분타 곱하면 0벡터가 됐으니까 0벡터 됐죠. 이게 너무 자명한 거고요. 자, 다음에 C번은 실수 K와 임의의 벡터 A가 있으면 그거를 곱해서 0이 된다 그러면 K가 스칼라가 0이거나 또는 벡터 부분이 0벡터거나 이런 거죠. 자, 이게 가정이고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결론을 증명하려고 기류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이 결론이거든요. 결론을 부정하면 요거 0 또는 요거다를 부정하면 얘가 0이 아니고 또는이 이제 AND가 되죠. 그리고 A 벡터가 0 벡터가 아니다. 이 결론을 부정하겠습니다. 로 가정하자. 모순을 이끌어낼 겁니다. 자, 그러면 둘 다 0이 아니기 때문에 0이 아닌 K와 0벡터가 아닌 A 벡터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KA1, KA2, KA3가 되고요. 그쵸? 그러면 지금 보면 절대로 K가 0이 아니고 0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A1이 0이 아니고 A2가 0이 아니고 A3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0벡터가 될 수가 없죠. 그죠? 0벡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정을 보면 이런 가정이 있었죠. 그죠? 이게 모순입니다. 어디다? K랑 A 벡터를 곱했더니 0벡터가 된다는 이 가정의 모순이 됐습니다. 자, 모순을 이끌어냈으니까 결론을 부정했던 게 잘못된 거죠. 따라서 어떤 실수랑 A 벡터를 곱해서 0벡터가 만약에 됐다라고 한다면 이런 가정이 있다면 이 스칼라가 0이 되거나 또는 이 원래 벡터가 0벡터였었어야 된다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